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의 최한욱입니다. 전 강의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과 출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고 이를 다루는 데 중요한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에서 살펴본 데이터 타입 중 숫자와 논리값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숫자는 수학에서와 같이 여러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살펴볼게요. 일단 파일을 하나 만드시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day2라고 할게요. 네, 이제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변수에다 사칙 연산을 할 숫자들을 대입해 봅시다. 저는 A에다는 10을, B에다는 5를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뺄셈. 곱셈은 수학에서 쓰는 기호 x 같은 게 아닌 여기서는 별표 아스테르크를 씁니다. 그리고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쓰는 기호가 아닌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그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파이썬은 특수한 연산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것들도 알아볼까요? 참고로 제가 지금 쓴 것은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 주석은 파이썬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무시하는 것으로 간단한 설명이나 또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실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수한 연산을 살펴볼게요. 특수한 연산에는 나머지 연산, 버린 나눗셈 연산, 거듭제곱 연산이 있는데 각각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나머지 연산은 퍼센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버린 나눗셈 연산은 슬래시를 2번 쓰고요. 그 다음 거듭제곱 연산은 별표를 2번 씁니다. 그 전에 저는 약간 A하고 B의 숫자를 바꿔볼게요. A는 7, B는 3. 네,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의 결과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네, 각각의 결과가 1, 2, 343이 나왔는데요. 이 나눗셈 연산은 말 그대로 나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7 나누기 3의 나머지는 1이죠. 그래서 1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버린 나눗셈 연산은 나머지를 버립니다. 즉 목만 구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7 나누기 3의 목은 2가 나오죠. 그리고 거듭제곱 연산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7의 3승의 결과를 출력합니다. 한번 계산기로 정말 7의 3승이 343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의 3승은 네, 343이 나오네요. 이런 연산들을 잘만 활용하면 쓸모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연산의 결과는 변수에 대입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 C를 하나 설정하고 여기에다 A 더하기 B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프린트 C 하면 네, A에는 7, B에는 3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10이 되고 그 10이 변수 C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C를 하면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도 해볼까요? A는 10, B는 A-1, A, B 하면 뭐가 저장이 될까요? A는 10이고 B에는 10 빼기 1이 들어가니까 9가 저장되고, 다시 A에는 B에는 9가 있었죠? 9가 저장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9가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간단히 할 수는 없을까요? 이는 A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또 올바른 결과가 나왔죠. 이런 것은 다른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나눗셈 연산을 해볼까요? A는 7, A는 A 나눗셈 3 하면 7 나누기 3의 나머지는 1이니까 1이 나온다고 기대할 수 있겠죠? 네,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물론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10A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연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머지 연산을 해보면 네, 똑같이 나오죠? 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값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리값은 보통 어떤 명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데요. 쉬운 예를 생각해 봅시다. 5는 1보다 작다. 5는 1보다 크다. 그리고 5는 10보다 작다. 여러분 모두 1번 명제는 틀린 것이고 2번 명제는 맞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죠. 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논리값인 false, true가 됩니다. 여기서 1번의 이 꺽쇠와 같이 두 값을 비교해 논리값을 결과로 내놓는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라 하며, 2번의 and와 같이 논리값을 비교해 논리값을 결과로 내놓는 연산자를 논리 연산자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살펴봅시다. 파일 하나 새로 만들게요. 비교, compare. 일단 비교 연산자부터 살펴볼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0은 1보다 작은가요? 10은 1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또는 4는 7보다 작은가요? 이렇게 수학에서 쓰는 연산 기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 전에 한번 예상해 봅시다. 이 결과는 당연히 false고, 이 결과는 당연히 true고, 이 결과는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진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논리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and, or, not이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AND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AND B 하면 A와 B가 둘 다 true라는 결과가 나올 때만 tru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or B는 둘 중 하나만 true여도 A or B는 tru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not A는 A가 true일 때는 false, A가 false일 때는 true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AND부터 살펴봅시다. 아이고, B는 true, B, B는 false, print A, AND, 그리고 B는 false 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네, 이거는 true false, true true, true false, false true, 그 다음에 false false가 나오니까 모든 결과를 나타내겠네요. 그리고 제가 true and true일 때만 true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true 결과가 나오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 전에 좀 구분을 해봅시다. 네, 정말 두 번째만 true 결과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or로 해봅시다. or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둘 중 하나만 true여도 true 결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둘 다 false면 false 결과가 나오겠죠. 둘 다 false인 게 이거네요. 이것만 false가 나올 겁니다.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것만 false가 나왔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not을 한번 살펴볼게요. not true, print. 굳이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값을 대입해도 됩니다. 네, not true는 false, not false는 true가 나오네요. 네, 논리값과 관련된 연산도 이렇게 꽤 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로 들어가 봅시다. 한 변수에 여러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퀀스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자료형에는 문자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range, list, 투표를 있습니다. 각각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코드로 가져왔습니다.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들을 넣고, range는 range, 그 다음 가로 안에 숫자를 넣으며, 그 다음 리스트는 대가로 안에 데이터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습니다. 투플은 리스트와 비슷하게 데이터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는데 차이점은 소가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자료형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한번 헬로부터 살펴볼게요. 헬로에는 HELLO 데이터가 있으며 range 10에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0부터 시작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리스트에는 리스트 1, 2, 3에는 1, 2, 3 데이터가 있으며 튜플 A, B, C에는 A, B, C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VS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살펴볼까요? 제가 가끔 VS 코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말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새 파일을 만들게요. 하나. 뭐 할까요? 데이터 할까요? 그냥 데이터스 파일.
일단은 문자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좀 익숙하죠. 이제 이렇게 만들거나, 그 다음 문자열, 그 다음에 레인지는 안에다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그 대신 꼭 정수를 넣어주세요. 뭐 6, 1, 10 넣을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는 대괄호 안에다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데이터들을. 다음 투플은 소괄호 안에다가 똑같이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시퀀스 자료형, 특히 리스트와 투플 안에는 똑같은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 1, 2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논리값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투플도 마찬가지고요. 투플도 뭐 똑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네,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죠. 변수 m이라고 할까요? m에다 a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저장해 볼까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저장했으니 꺼내도 봐야겠죠? 꺼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인덱스부터 알아봅시다. 인덱스는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입니다. 데이터의 총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인덱스는 첫 번째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각각 0부터 n-1의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는 8개의 데이터가 있으니 인덱스는 각각 0부터 7의 값을 가집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예시를 봅시다. 일단 헬로부터 보면 헬로에는 HELLO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 0, 1, 2, 3, 4가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 1, 2, 3에는 1, 2, 3이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또한 0부터 시작하니 0, 1, 2가 0, 1, 2로 인덱스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이해하셨다면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은 쉽습니다. 시퀀스 자료형에다 대괄호를 붙이고 그 사이에 원하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넣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m에다 한번 여기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저장되겠네요. 한번 첫 번째에 뭐가 있는지 출력해 볼까요? 네, 첫 번째에 저장된 A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0, 1 그러면 1 해볼까요? 네, 1이 저장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인덱스가 10이라고 했죠? 그러면 봅시다. 네, 10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볼까요? in을 활용하면 됩니다. in 한번 이 리스트 m에 문자 a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in 일단은 위와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 경계선 푸시할게요. 네, 리스트 m 안에 a가 있으니 true가 나오네요. 그럼 반대로
숫자 11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없으니까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찾은 값이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대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딜렉트죠. 일단은 10이 약간 혼자 두 자릿수네요. 네, 10을 한번 삭제해 볼까요? 네다 똑같이 대괄호 안에다가 이 삭제하고 싶은 값에 인덱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10 하고 한번 출력해 볼게요. 한번 mList 안에 10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없다고 나오네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네, 보면 네, 10을 삭제해가지고 10이 이제 mList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볼까요? 일단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기 위해 그 합들을 저장할 변수 하나를 선언할게요. 그 다음에 다 더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기호 기억나시죠?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 0 너무 많네요. 네, 한번 다 더해볼게요. 더하고 출력해볼게요. 오류가 발생하네요. 왜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숫자들끼리 더해야 되는데 문자까지 더해버렸군요.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첫 번째에 있었으니까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딜렉트 대를 사용한다고 했죠. 0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삭제하면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결국 맨 마지막 인덱스도 이렇게 없어지게 되니까 이거를 뺄게요. 그 다음에 실행. 네, 45가 나옵니다. 좀 구분해 드릴게요. 네, 45가 나오죠. 1부터 9까지 더하면 이제 45가 나오는 것을 간단한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일일이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네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배워봅시다. 바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for 반복문부터 살펴봅시다. for 반복문은 for 변수인 시퀀스 객체,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for 반복문은 시퀀스 객체에서 더 이상 데이터를 꺼내 변수에 저장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while 반복문은 while 조건식,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이 반복문은 조건식이 false가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코드로 살펴봅시다. 네,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이것도 새 파일을 만들어서 해볼게요. 일단은 for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시퀀스 객체가 하나 필요하니까 1, 2, 3, 4, 5 하나 만들어주고 for부터 해봅시다. for i 변수하고 in 시퀀스 객체 컴마, 그 다음에 중요한데 여기 무조건 태키를 하나 눌러주세요. 파이썬은 이 인덴트도 하나의 문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반복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단 하이. 이렇게 시퀀스 객체에서 하나씩 꺼내서 더 이상 데이터를 꺼낼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을 꺼내고 2 꺼내고 3 꺼내고 4 꺼내고 5 꺼내고 이제 더 이상 꺼낼 게 없으니 이제 반복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5번만 출력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정말 5개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렇게 변수, 이렇게 데이터를 꺼내서 변수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정말 그런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변수의 값을. 네. 정말 맞네요. 변수 이렇게 1을 꺼내서 1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1 출력, 그 다음에 2를 꺼내서 2가 저장되고 2 출력, 그 다음 3을 꺼내서 3이 저장되고 3 출력,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으로 5가 변수 i에 저장되고 그 변수 i를 출력하니까 5가 출력이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for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퀀스 객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도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하면 이렇게 좀 구분할게요. 네, 이렇게 H 꺼내서 A에 저장되고 출력, 2 꺼내서 A에 저장되고 출력, 쭉쭉쭉 5까지 A에 저장돼서 출력되죠. 네, 이렇게 for 반복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while을 살펴볼까요? while은 조건식이 필요하니까 일단 i는 0이라고 하고 while 이게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while도 마찬가지로 컴마 다음에 꼭 여기 탭키를 눌러주세요. 인덴트가 꼭 필요합니다. 공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린트 하이. 네, 하이. 만약에 이 코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이가 출력되고 i는 변함이 없으니까 0. 조건에 맞군. 그 다음에 그러면 프린트를 실행하자. 프린트 하이. 또 조건을 확인하죠. 그 다음에 i가 0이니까 조건에 맞군. 프린트 하이. 이게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면 무한히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i에다 1을 더함으로써 프린트 하이 출력하고 1을 더하니까 1. 그 다음에 1. 그래서 1이 10보다 작다. 맞다. 그 다음에 다시 출력 하이. 그 다음에 1에다 1 더하니까 2. 2가 10보다 작다. 맞다. 하이 출력. 이렇게 쭉쭉 가다가 나중에 i가 9가 되면 9가 10보다 작다. 맞다. 프린트 하이 출력. 그 다음에 9 더하기 1, 10. 10 이렇게 가면 10이 10보다 작다. 틀렸네. 그 다음에 반복문이 끝나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i가 0부터 9까지 출력이 되니까 10번 반복되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가 출력이 되네요. 여기도 한번 i를 출력해 볼까요? 네, 0부터 이렇게 9까지 반복된다고 했죠, i가? 네, 정말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while 반복문이나 for 반복문이나 반복문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직접 예를 들어 while 거꾸로 해볼까요? while i는 10 i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까지 프린트 i 해볼게요. 여기 구로 하고 그러면 까먹을 뻔했네요. i 1. 그러면 네, 거꾸로 이번에는 9부터 0까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꼭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건문과 시퀀스 자료형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카톡이나 소모임 페이지를 통해 연락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날들이지만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